로그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 로그 강의를 찍고 있는 시간이 1월 1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로그 한번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로그가 탄생하는 기원부터 한번 알아보자면, 로그는 1500년대 중반에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배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수열이라는 개념을 연구해가는 과정에서 로그라는 개념이 탄생되었어요. 근데 이 로그가 왜 탄생되었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천문학 이런 개념을 할 때 우리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이런 거리를 잴 때에도 거의 천문학적인 계산이 필요했어요. 뭐 예를 들면 3.18의 1000제곱,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지금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다 수작업으로 계산을 다 해줬어야 됐어요. 예를 들면 3.18 곱하기 3.18 이걸 손으로 다 직접 계산을 1000번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거리 하나 재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면 나중 가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500년이 지났지만 500년 지났을 때에도 거의 500개 정도밖에 거리를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라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을 단축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그라는 게 대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2의 x제곱이 8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우리가 지금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의 x제곱이 16이 되게 하는 x는 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2의 x제곱이 10이 되게 하는 x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로그라는 개념인 거고, 이제부터 로그를 어떻게 쓰는지도 알려드릴게요. 2의 x제곱이 10이 되었을 때에 여기에 있는 x의 지수의 값은 로그라고 쓰고, 여기에 있는 밑은 여기에 밑에다가 쓰는 거고, 10은 이렇게 써주면서 여기에 쓰는 2는 좀 작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10은 크게 써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x라는 것은 로그 a의 b라고 읽을 거고, 이렇게 읽을 때는 로그 2의 10이다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a를 이제부터 밑이다 라고 읽을 거고요, b를 진수다 라고 읽을 거예요. 선생님, 얘도 지수라고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x의 값이 2의 x제곱인데 이 x가 지금 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로그 밑에 진수의 형태로 읽어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로그다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면, a의 x제곱이 n이 된다라고 하면 로그 a의 n이 x가 된다라고 해줄 거예요. 이게 로그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로그의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쓸 건데,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지수 개념을 다시 복습해보면, 여기에 있는 x가 실수 범위에서 들어간다면 밑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었죠.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서 밑에 있는 조건이 0보다 큰지, 0이 아니었을 때도 되고 자연수였을 때, 다시 a가 모든 실수였을 때 지수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도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밑 조건, 진수 조건을 만들 거예요. 먼저 x는 실수 범위 내에서 들어갔을 때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양수의 거듭 제곱이니까 여기에 있는 n도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밑이 1이라면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 될 예정이니까 1은 생각하지 않는다. 즉 밑은 1이 아니다 라고까지도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a의 x제곱이 n이 되었을 때 x는 로그 a의 n이라고 쓸 거고, 그때 밑에 써져 있는 거는 밑이라고 읽을 거고 위에 써지는 것은 진수라고 읽을 건데,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생긴다라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밑 조건은 뭐냐? 밑 조건은 a는 0이 다시 1이 아닌 양수다라고 외울 거고요. 진수 조건은 무조건 양수다 라고 하면서 외울 겁니다. 다시 밑 조건은 1이 아닌 양수, 진수 조건은 양수다. 이 두 가지는 꼭 외워주고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3의 제곱이 9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요 위에 써져 있는 지수 2는 로그 3의 9다라고 읽을 거고, 9의 2분의 1제곱이 3이 되었을 때 2분의 1은 로그 9의 밑은 영원한 밑이에요. 그래서 로그 9의 3이다 라고 읽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로그 a의 n에서 밑 조건은 1이 아닌 양수다 라고 외워야 되고, 진수 조건은 양수다 라고 외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46번부터 선생님이 몇 문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4의 제곱은 16인데 우리 지수를 로그의 표현으로 해주면 로그 4의 16이다 라고 쓸 거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지수는 로그 10의 0.001이다 라고 쓸 거예요. 지수 0은 로그 4의 1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우리가 다음 등식을 지수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밑은 영원한 밑이잖아요. 그래서 3은 3으로 올려주면 되는 거고, 요 위에 써지는 게 지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의 x제곱이 n이 되었을 때 x는 로그 a의 n이 되는 거니까, 잘 보세요. x는 우리 지수다라고 외워주면 되고, a는 밑이다라고 외우고 n은 진수다라고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밑의 4제곱은 81이 된다 라고 쓰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48번 로그 2의 16이 x다 라고 했을 때 우리 2의 x제곱이 16이 되는 거니까, 얘를 다시 쓰면 2의 x제곱이 16이 되는 거니까 x의 값은 4가 된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다시 로그 3의 81분의 1이 x다 라고 했을 때 3의 x제곱이 8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81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는 거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똑같이 가봅시다.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n이 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때 n의 값은 9분의 1이 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50번 50번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라서 두 문제 다 풀어봅시다. 우리 다음이 정의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네요. 일단 첫 번째,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밑이니까 밑은 0보다 크고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 근데 2니까 1이 아닌 양수 만족하는 거죠. 다음, 진수 조건인 x 플러스 4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4를 넘겨주면 x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 여기에 있는 로그 2x의 5에 대해서 2x가 지금 밑인 거죠. 그래서 밑인 2x는 1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 2x는 0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은 2분의 1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x는 0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수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방금 했던 거 복습을 하면 a의 x제곱을 n이라고 했을 때 x라는 지수는 로그 a의 n이라고 했었죠. 밑은 영원한 밑이다 라고 해서 밑은 동일하게 쓰고 거꾸로 갈 때에도 우리가 밑을 여기다가 쓰면서 x가 지수가 되면서 a의 x제곱이 n이 된다 라고도 했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로그 16의 x가 2분의 1이라면 우리가 16의 2분의 1제곱이 x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2분의 1은 루트가 씌워지는 거니 x의 값은 4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로그 x의 9가 2가 되었을 때 x의 2제곱이 9가 된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우리 x는 지금 밑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밑 조건에 의해서 x는 플러스 3만 된다. 왜냐하면 밑 조건이 양수인 1이 아닌 양수다라고 했었으니까요. 다음 3번 로그 루트 2의 16이 x다 라고 했으니 루트 2의 x제곱이 16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2의 2분의 x제곱이 되는 거고 16은 2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2분의 x제곱이 4가 되는 거고 x는 8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4번 로그 4분의 1의 x제곱이 0이 된다. 그러면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4분의 1의 0제곱이 x제곱. 근데 4분의 1의 0제곱은 1이 되는 거니까 x의 값은 풀마 1이 되는 거고 우리가 x에다가 플러스 1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의 값은 둘 다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5번 로그의 x의 27 2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이 27이 되는 거고 27은 3의 세제곱인데 우리가 여기서 x는 27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죠.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하면 되니까요.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을 해주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고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9가 된다 라고도 할 수 있죠. 마지막 로그 4의 로그 16의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로그 16의 x를 네모라고 생각했을 때 로그 4의 네모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의 마이너스 1제곱이 네모가 된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네모가 지금 로그 16의 x였으니까 여기에 로그 16의 x를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밑은 또 영원한 밑인데 먼저 4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계산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6의 4분의 1제곱이 x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x는 16이 2의 4제곱이니까 4제곱의 4분의 1제곱 즉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필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이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밑은 양수니까 상관없고 우리 진수가 x-2의 제곱인데 얘가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제곱이 되는 거니까 0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니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거를 이차함수로 생각하게 되면 2,0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이차함수에 대해서 x축보다 위에 있는 건데 x축은 지금 포함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2랑 만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로그 x-3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밑은 1이 아닌 양수가 되는 거니까 1이 아니다 하나 써주고 양수다. 요게 밑 조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진수 조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음수가 된다. 그러면 x-1, x-4가 0보다 작은 거니까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수직선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1하고 4의 그림을 그리고, 다음 x는 3보다 크다니까 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x는 4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것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우리 수직선상의 공통범위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3페이지 로그의 성질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그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다 참고를 해야 되겠죠. 먼저 로그 a의 진수가 1이라면 항상 값은 0으로 나오게 되는데 증명을 하게 되면 우리 밑은 영원한 밑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수로 표현하면 a의 0제곱이 되는 거고 그때 1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진수가 어떠한 값으로 나오는데 밑이 어떤 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수가 0이 돼야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은 밑과 진수가 서로 똑같게 된다면 얘는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의 1제곱은 a가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수로 표현하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로 바꿨을 때 덧셈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x가 다시 a의 x제곱이 n이 되었을 때 x가 로그 a의 n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x라는 것은 지금 지수가 되는 건데 지수의 값 자체가 지금 로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로그끼리 덧셈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다시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수끼리의 덧셈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수끼리는 곱이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증명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a의 x제곱을 m이라고 두고 a의 y제곱을 n이라고 두고 한번 증명을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x는 로그 a의 m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y는 로그 a의 n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 mn이라는 숫자는 a의 x제곱이랑 a의 y제곱을 곱한 거니까 a의 x 더하기 y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즉 mn이라는 거는 a의 x 더하기 y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건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숫자 자체에 대해서 지수를 쓰게 되면 이 지수는 로그 a의, 왜냐하면 밑은 영원한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a의 mn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x가 우리 로그 a의 m이라고 했었고 y는 로그 a의 n이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쓰게 된다면 우리가 증명이 완료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로그 a의 n분의 m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로그 a의 m에서 로그 a의 n을 빼준다. 즉 로그끼리의 나눗셈은 다시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뺄셈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은 로그 a의 m의 k제곱, 즉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거듭제곱을 앞으로 빼서 k의 로그 a의 m이라고도 쓸 수 있다.
요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 a의 x제곱을 m이라고 둔다면 얘를 로그로 바꾸었을 때 로그 a의 다시 x는 로그 a의 m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m의 k제곱을 표현하게 된다면 얘는 a의 x제곱의 k제곱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m의 k제곱은 a의 xk제곱이 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로그 a의 m의 k제곱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로그 a의 m의 k제곱 대신에 a의 xk제곱이다 라고 쓰게 되면 우리 지금 다시 xk제곱이라고 쓰게 되면 밑과 진수가 지금 똑같죠? 그러면 먼저 xk 거듭제곱을 로그 앞으로 빼가지고 xk의 로그 a의 a라고 쓰게 되면 로그 a의 a는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 xk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x가 로그 a의 m이 되는 거니까 k를 먼저 쓸게요. 그러면 k의 로그 a의 m이라고 증명이 완료가 되네요. 즉, 요 위에 있는 애가 앞으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k를 앞으로 빼는 게 이미 여기서도 썼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로그 a의 m의 k제곱을 조금 깔끔하게 쓰면 로그 a의 m이 지금 점점점 해서 총 k번 곱해졌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k번을 a의 m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왜냐면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의 덧셈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식을 써가지고 총 a의 m 총 k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럼 우리가 k개 나왔으니까 앞에다가 k를 쓰고 로그 a의 m이라고도 쓸 수 있다. 이렇게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여기 4번에 있는데 로그 a의 m의 전체 k제곱에 대해서는 이 k를 앞으로 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로그 a의 m의 진수의 거듭제곱에 있는 k제곱만 앞으로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쓸 때 진수의 거듭제곱과 전체의 거듭제곱과는 다른 거니까 요거 꼭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하면 로그 a의 m 전체의 k제곱과 로그 a의 m의 k제곱과는 아예 다른 숫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있는 로그 a의 m이 우리 지수로 표현하면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x의 k제곱이 되는 거고 요 로그 a의 m의 k제곱은 k 곱하기 x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다른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둘은 서로 다른 거니까 요것도 꼭 알아주세요. 다음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 개념진도 다음으로 계속할게요. 먼저 로그 a에 비해서 밑이 a가 아닌 다른 수로 바꿀 때 다음과 같은 밑변환 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할 거예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밑변환 공식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다 라는 거를 꼭 알아주세요. 먼저 로그 a의 b에 대해서 우리가 로그 a의 b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밑은 새로운 밑을 써가지고 분모에다가 쓸 수 있는 거고 분자에다가도 새로운 밑을 썼을 때 진수가 위에 써진다. 분자에는 b가 써지는 거고 분모에는 밑이 써진다 라고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로그 4의 5라고 되어 있을 때 얘는 로그 10의 4분의 로그 10의 5라고도 쓸 수 있다.
다시 로그 10의 4분의 로그 10의 5를 거꾸로 로그 4의 5로도 바꿀 수 있다. 이것도 꼭 알아주시고요. 다음 로그 A의 B는 밑과 진수를 서로 바꿔치기 해주게 되면 역수가 된다라는 것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부터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먼저 1번을 증명하게 되면 2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라서 1번 먼저 한번 증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그 A의 B를 X라고 하고 로그 C의 A를 다시 Y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로그를 지수로 표현했을 때 A의 X제곱은 B가 되는 거고 C의 Y제곱은 A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B라는 애가 A의 X제곱인데 A가 지금 C의 Y제곱이니까 C의 Y제곱의 전체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서 C의 XY제곱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B는 C의 XY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그로 표현하게 된다면 로그 다시 XY라는 식은 로그 C의 B가 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우리가 X라는 것을 로그 A의 B, Y라는 것을 로그 C의 A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XY라는 것은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A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로그 A의 B를 제외하고 로그 C의 A로 나눠주게 된다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증명 과정을 외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로그 A의 B는 밑은 분모의 진수로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바뀐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C라는 것은 지금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C도 밑 조건에 의하여 1이 아닌 양수다라는 거를 꼭 써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요 1번을 기준으로 우리가 2번을 더 증명을 할 건데 여기에 식을 가지고 일단 한번 식을 다시 써볼까요? 로그 A의 B라는 것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C는 우리가 밑 조건만 만족된다면 다른 문자를 쓸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C 대신에 선생님이 B를 한번 쓰도록 할게요. 즉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A라고도 표현할 수 다시 로그 B의 B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로그 B의 B는 밑과 진수가 지금 서로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로그 B의 A분의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즉 로그 A의 B라는 것은 로그 B의 A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B의 값은 진수의 B가 되는 건데 여기에 B는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밑 조건에 의하여 B는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추가로 적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수 조건에는 없는 1이 아니다라는 게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1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인데요. 우리가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1이 된다. 이것도 증명을 할 때 밑변환 공식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고 로그 A의 B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로그 B의 A를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A라고도 표현하게 되면 약분이 돼가지고 1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여기에 있는 친구도 밑을 K, M 이런 애들로 둬가지고 분수 형태로 표현했을 때 다 약분이 돼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로그끼리의 곱셈은 우리가 묶어줄 수가 없어요. 진수끼리의 뭐 곱이나 거듭제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그끼리의 곱셈은
밑과 진수를 서로 약분해 가면서 갈 수 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로그 A의 즉 밑의 거듭제곱과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같이 있을 때에는 밑의 거듭제곱은 우리가 분모로 가는 거고 진수의 거듭제곱은 분자로 간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증명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동일하게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로그 A에 A로 맞춰 놓을게요. A의 M분의 로그 A를 굳이 하지 않아도 뭐 M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C라고 두게 되면 이렇게 식이 써지는 건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듭제곱은 앞으로 뺄 수 있겠네요. 즉 M 로그 C의 A분의 N 로그 C의 B. 근데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는 로그 A의 B가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N분의 N을 보게 된다면 밑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뺄 때 분모로,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뺄 때 분자로 간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우리가 요 3번이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밑과 로그의 진수를 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C의 로그 C의 B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C와 여기에 있는 B를 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로그 C의 C는 1이니까 B라고도 쓸 수 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 3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로그 7의 25 더하기 2 로그 7의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여기에 있는 로그 앞에 있는 숫자는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그 7의 25 더하기 로그 7의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에는 곱셈이 되는 거니까 로그 7의 25 곱하기 25분의 1이 되는 거고 계산했을 때 로그 7의 1이 되는 거니까 진수가 1이 되면 로그의 값은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2번 3분의 1의 로그 2의 32 더하기 로그 2의 세제곱근 2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3분의 1을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로그 2의 32의 3분의 1제곱이고 더하기 로그 2의 2의 여기에 있는 3제곱근은 3분의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32는 2의 5제곱이 되는 거니까 2의 3분의 5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2의 3분의 5제곱이다 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로그 2의 2는 1이 되는 거니까 3분의 5 여기에 있는 거듭제곱만 앞으로 빼서 3분의 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로그 2의 3분의 1이니까 얘도 3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한 번만 다시 설명하면 로그 2의 3분의 1제곱은 3분의 1을 앞으로 빼주게 되면 3분의 1의 로그 2의 2가 되는 건데 로그 2의 2는 1이니까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밑과 진수가 서로 똑같으면 지수만 앞으로 뺄 수 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더해주면 3분의 6이 되는 거니 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3번 로그 3의 2 빼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밑이 3으로 공통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로그 3의 2라고 쓰고 빼기 로그 3의 6의 제곱이라고 쓰고 더하기 로그 3의 루트 18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하고는 없어지니까 계산했을 때 먼저 333 밑이 동일하니까 로그 3이라고 쓰고 빼기는 나누기로 써야 되니까 밑에다가 36 쓰는 거고 위에다가는 2랑 루트 없애준 18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3의
36이니까 약분되는 거니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수가 1이니까 로그의 값도 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4번. 4번 문제도 다 밑이 10으로 공통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2만 거듭제곱으로 넘겨주고 계산하게 되면 로그 10의 4분의 1 빼기 로그 10의 9 빼기 로그 10의 3분의 5의 제곱이니까 9분의 25라고 쓸게요. 그러면 빼기니까 진수끼리는 나눗셈이 되는 거니 계산했을 때 로그 10의 4분의 1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9는 9분의 1이라고 쓰는 거고 9분의 25는 역수해 주는 거니까 25분의 9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약분해 주게 되면 9랑 9는 없어지는 거고 25랑 4는 곱해지면 10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0분의 1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로그 10의 10분의 1을 10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음 필수 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얘도 로그 3의 2랑 로그 27의 4인데 27은 우리가 3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세제곱의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밑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뺄 때 분모로 가는 거고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뺄 때 분자로 간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로그 3의 2 더하기 3분의 2의 로그 3의 2라고 표현하게 되면 여기 앞에는 1이 써지는 거죠. 그래서 3분의 5 곱하기 로그 3의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다음 우리가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고 또 괄호가 하나 있죠. 그래서 로그 16은 2의 4제곱에 3의 제곱이라고 쓰고 더하기 32는 2의 5제곱 81은 3의 4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얘도 지금 거듭제곱 다 앞으로 빼주게 되면 로그 2의 3으로 다 공통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쓸게요. 여기는 4분의 3의 로그 2의 3이라고 쓰고 다음 5분의 4의 로그 2의 3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더해주게 되면 먼저 잘못 썼죠. 여기 4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2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5분의 4랑 2분의 1을 더해주면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8이 되는 거니까 10분의 13 되는 거네요. 여기 있는 숫자끼리 더하면 10분의 13이니까 10분의 13 써주고 로그 2의 3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 3의 2랑 로그 2의 3은 곱했을 때 1이 되는 건데 한 번만 더 다시 설명하면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는 밑을 동일하게 5라고 맞춰 놓을게요. 선생님이 아무 숫자나 맞춰놔도 상관이 없어요.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게 되면 약분이 되는 게 보이니까 계산했을 때 1이 나온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둘은 서로 약분이 되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고 더 약분해 주게 되면 6분의 13이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2번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 3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3에다가 2 로그 3의 4니까 로그 3의 4의 제곱 16이라고 바로 쓸게요. 왜냐하면 밑이 서로 동일하니까 진수끼리 곱해달라 또는 나눠달라 요 말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봅시다. 3 로그 3의 16과 5는 곱해지는 거고 8은 나눠주게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계산했을 때 3 로그 3에 계산하면 10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요 밑과 로그의 진수랑은 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하고 10하고 바꿔치기 해주게 되면 10 로그 3의 3이 되는 거고 위에 3과 3은 밑과 진수가 서로 똑같으니까 1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3번 문제. 3번도 보니까 뭔가 지수끼리 빼고 더하고인데 먼저
여기에 있는 8이랑 여기에 있는 3이랑 서로 바꿔치기가 될 것 같아 보여요. 바꿔치기 하면 뭔가 계산이 깔끔해지죠. 그래서 먼저 바꿔치기를 해주면 3 로그 2의 8이 되는 거고, 로그 2의 8은 로그 2의 세제곱이니까 3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는 3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27이 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숫자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9에 로그 3의 루트 10인데 둘을 서로 바꿔치기 해주게 되면 루트 10에 로그 3의 9가 되겠네요. 근데 로그 3의 9는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은 2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지는 거니까 10이 나오는 거고, 27에서 10을 빼주게 되면 정답은 17이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우리가 밑과 진수 곱하기 밑과 진수가 서로 약분이 되는 것 같아 보이죠? 지금 진수가 분자로 갈 거고 밑은 분모로 갈 거니까 서로 약분이 되면서 계산했을 때 4번은 1이 나온다 라고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5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세수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구해달라네요. 그러면 A부터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2에 1 더하기 로그 2의 4인데 우리가 1 더하기 로그 2의 4는 선생님이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4,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네요. 왜냐하면 로그 2의 4는 지금 4가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지수 앞으로 빼면 1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1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계산하면 8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B는 로그 3의 81은 3의 4제곱이고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계산을 먼저 하면 여기 있는 진수에 대해서 지수끼리 더해주게 되면 3의 2분의 9제곱이 되는 거고 앞으로 빼면 2분의 9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C도 한번 해볼게요. C도 2 로그 4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에다가 로그 4에 64는 4의 세제곱이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다 2로 맞춰주면 2의 제곱에 2의 6제곱에 2의 2분의 3제곱이다. 루트 8은 2의 세제곱에 2제곱근이 있으니까 2분의 3이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밑의 거듭제곱을 앞으로 빼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6과 2분의 3 더해주게 되면 15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5 앞으로 빼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5, 거기에 로그의 2의 2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1이니까요. 그러면 약분하고 계산해주게 되면 2분의 15가 나오겠네요. 2분의 9는 4.5가 되는 거고 2분의 15는 7.5가 되는 거니까 크기 순서대로 해주게 되면 B가 제일 작고 C가 다음으로 크고 A가 가장 크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필수 6번. 양수 XYZ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될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 밑을 2로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x 더하기 4는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빼면 약분돼서 로그 2의 y 되는 거고, 8도 2의 세제곱이니까 앞으로 빼면 로그 2의 z가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끼리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의 곱이 되는 거고 계산했을 때 1. 그러면 여기에 있는 로그를 지수로 표현하게 되면 xyz라는 것은 2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다음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yz가 지금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2의 x제곱에 y제곱에 z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2의 제곱이라고 쓰면 4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필수 7번 문제풀이 시작합시다. 로그 10의 2가 A, 로그 10의 3이 B라고 할 때 A, B로 나타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로그 10의 1.08이라는 것은 로그 10의 100분의 108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뺄셈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10 안 쓰고 넘어갔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108을 소인수분해하면 얘는 3의 세제곱 나오겠네요. 즉 로그 10의 2의 제곱에 3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10의 제곱, 다시 여기다가 밑에 쓰면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로그 10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3의 세제곱 빼기, 얘는 밑과 진수가 서로 똑같으니까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2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다시 3 로그 10의 3 빼기 2라고 표현하게 되면 로그 10의 2는 a니까 2a, 로그 10의 3은 b니까 3b 마이너스 2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로그 60의 300인데 우리가 지금 밑이 10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로그 60의 300이라는 것을 로그 10의 60분의 로그 10의 300이라고 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뺄셈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로그끼리의 나눗셈이라서, 로그끼리의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진수끼리의 뺄셈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수끼리의 뺄셈이, 다시 진수끼리의 나눗셈이 로그끼리의 뺄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10의 60분의 300이어야지만 우리가 로그 10의 300 빼기 로그 10의 60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냥 나눗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먼저 로그 10의 60은 10 곱하기 6, 위에는 로그 10의 100 곱하기 3, 그러면 6은 또 3 곱하기 2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자세히 쓰면 얘는 로그 10의 10 더하기 로그 10의 3 더하기 로그 10의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위에는 로그 10의 10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3,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1, a, 그 다음에 b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고, 위에는 2 더하기 로그 10의 3이 b니까 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깔끔하게 쓰면 a 더하기 b 더하기 1분의 b 더하기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필수 8번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 다음과 같은 값이 나왔을 때 xyz로 나타내 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로그 10의 다시 10의 x제곱이 a니까 x라는 것은 로그 10의 a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y도 로그 10의 b, z도 로그 10의 c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로그 a의 b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밑이 10으로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로그 10의 a분의 로그 10의 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로그 10의 a가 x니까 x, 로그 10의 b가 y니까 y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로그 ab의 c의 제곱, 그러면 제곱을 먼저 앞으로 빼고 ab와 c에 대해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 주게 되면 이 로그 10의 c 밑에는 로그 10의 a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로그 10의 a 더하기 로그 10의 b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위에는 이 로그 10의 c 계산하면 x 더하기 y분의 2z가 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네요. 다음 3번 로그 루트 b분의 루트 b의 c, 그럼 얘는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로그 10의 루트 b 분의 로그 10의 c 계산하면 b는 루트 b는 우리가 b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을 앞으로 빼주게 되면 이렇게 생기는데,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 로그 10의 b
10분의 2 로그 10의 c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즉, 요 위에 분모분자에 2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y분의 2z가 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필수 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25의 x제곱이 10이라고 쓸 수 있고 4의 y제곱도 10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25의 10이라고 할 수 있고 y는 로그 4의 1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x분의 1과 y분의 1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역수를 해주고 얘도 역수를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y분의 1이라는 것은 로그 4의 10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밑변환 공식 중에 하나가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로 바꿀 수 있으니까 로그 b의 a도 거꾸로 로그 a의 b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분의 1이라는 것은 로그 10의 25라고 쓸 수 있는 거고 y분의 1도 로그 10의 4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것은 로그 10의 25 더하기 로그 10의 4라고 쓸 수 있으니까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이 되는 거니 이렇게 식을 쓰고 로그 10의 100 계산하면 로그 10의 10의 제곱이니까 결과값은 2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네요. 다음 필수 1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큰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양수가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우리 지금 보니까 로그에 대해서 밑이 동일한 게 보이죠? 그러면 로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 더하기 로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베타라는 것은 로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으니 우리는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알파 베타 요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쓸 건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근의 차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 근의 차를 이용해서 1분의 25 마이너스 20이라고 해주면 루트 5라는 게 나오고 두 근의 곱은 5라는 게 나오네요. 그러면 대입해주게 되면 로그 루트 5의 5가 되는 거니까 로그 5의 2분의 1제곱의 5가 되는 거고 밑에서의 지수는 앞으로 뺄 때 역수해줘가지고 빼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모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5에 5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2가 된다 라고 해주면 되네요. 다음 필수 11번 다음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a, b라고 했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네요. 먼저 로그 2의 7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그 2의 4보다는 크고 로그 2의 8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밑이 지금 동일하니까 진수끼리의 크기 비교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로그 2의 4는 2고 로그 2의 8은 3이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7은 2.xx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로그 2의 7의 정수 부분은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소수 부분은 전체 값에서 즉 로그 2의 7에서 2를 빼주면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값을 쓰게 되면 4, 3의 a를 정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2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로그 2의 7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9 플러스 우리 로그 2의 7 마이너스 2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2의 4.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4분의 7이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로그 2의 4분의 7이라고 쓰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2와 여기에 있는 4분의 7을 서로 바꿔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9 더하기 4분의 7에 로그 2의 2니까 1제곱이 되는 거니 4분의 7 쓰면 끝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분배 법칙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했을 때 43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